철수할 때는 또 수고하셨다고 또 인사까지 하면서 갔대네. 공수부대가. 목사님 본래 네. 제가 공수부대 대대장 할 때 충정훈련하면은 네. 거기에 투입되는 간부들 지시하는 거 외에는 네. 일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또 그런 게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침묵, 아. 무건수행입니다. 그런 것 보면은 네. 저는 정말 처음에는 뭐냐 이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상당히 뭐 의도된 것이 있었고. 자, 결국은 네. 그래서 뭐냐? 이 국회에다가 모든 그 언론과 관심을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해 놓고 실제는 뭐냐?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야. 이거 중앙일보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자, 경향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경향신문도 한번 띄워주시고 위에 보면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 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네. 자, 그다음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을 뿐 아니라 그 위로 영상 또 띄워주시면 저 보세요. 나중에 박스까지 또 서버 박스까지 다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것도 나온 거 없나요? 중앙일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 있었느냐? 계엄령은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 내가 봐도 하사의 눈으로 봐도 계엄령은 말이야 그 8사단도 9사단도 동원 안 하고 말이야 그 수석에 있는 33도 동원 안 하고 말이요 소방사 동원하고 그게 무슨 계엄령이 그런 계엄령이 있습니까? 계엄령에 투입된 부대 규모 자체가 네. 정말 완전히 군사적으로 네.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야, 위로 올려주세요. 중앙일보도 이렇게 나왔어요.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도 덮쳤다. 당직자 5명 휴대폰 압수했다. 똑같습니다. 이거 내용은. 네. 그리고 아까 그 YTN 영상을 보신 그대로 서버 그 박스 그거 다 들고 나왔습니다. 자, 저기 나오잖아요. 위로 올려주세요. 저 보세요. 이제 저기 지금 박스 속에 서버 이제 전체 다 중앙선관위 톡 털었다는 얘기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검사가 이것을 이제 계엄은 해제됐으니까 이제 검사들이 이거 이제 해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그저께 뭐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네. 저는 국회에서 가결이 됐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아침까지 나가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덥석 그걸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적은 사실은 계엄 자체가 아니고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에 처한 형편을 전부 알리고 그다음에 중점은 가장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강조했던 부정선거 이거 해결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수파 희망 없다. 정권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당원이 책임 당원 한 달에 돈 1,000원 이상 내는 당원 더하기 책임 당원 더하기 일반 당원 합치면 300만인데 300만인데 어떻게 64만 표가 나올 수 있냐 이거야. 이거는 사기 선거라는 거지 이것은.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특히 수도권만 봐도 당일 본선거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겼는데 사전선거 투표율이 얼마 됩니까?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문이 있으면은 선관위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선거개혁 방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선거개혁만큼은 하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했느냐? 장학일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장재현 목사님은 통계치, 컴퓨터 이걸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현장 실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학일 목사님이. 가가지고 부산에 가서 실제 찍었던 빵표 나온 지역에
실제 찍었다는 사람들 보니까 40명이 넘는 거야. 그리고 그 찍었다는 또 그 당원, 그 다음에 당비를 한 달에 2만 원씩 내는 사람. 아니, 당비를, 우리 자유통일당가 당비를 2만 원 내는 사람이 우리 당을 안 찍겠어요? 그건 뭐 상식이죠. 안 찍는다는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네.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하는데 만일에 이번에 경우에 이렇게 확실하게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장재현 박사의 말씀처럼 컴퓨터 조작이다. 우리 자유통일당에 저런 함 자체를 옮겨 나왔다. 이것이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확실하게 최종 드러나면 지금 선관위 체제는 완전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고 더 이상 여기에 독립된 취해법까지 그건 도선 안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지금 5,300만 국민 여러분, 5,300만이 이 방송 다 시청하세요. 직장에서도 다 하십시오. 지금 이것은요, 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영상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재명이가 처음에 선동할 때 5번 들어보세요. 2016년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벽을 허물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자, 마침내 우리는 2016년에 뭐냐면 박근혜 탄핵했던 예, 걸 예. 한번 연상해보라 이거야. 이거는요, 이게 내란 나중에 가면 내란 선동이지. 예, 나중에 가면 이석현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이거는 내란을 자기가 내란을 하겠다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예, 이석연하고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실장부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선동입니다. 선동.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내전 상태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내전 상태로 간다고 한 놈이 누굽니까? 아니, 이거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거는 내전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내전을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실행에 실제로 옮겼단 말이에요. 계속 광화문에 나와서 5차에 걸쳐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거기 앞장선 사람들이 민노총인데, 이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도 대통령이 만약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을 안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관심사를 또 국회에다 갖다 주고 이렇게 안 하면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이거 백일하에 다 드러났는데 이제는 내일 모레 가면 천지개벽할 아니면 오늘 저녁에 일지라도 대통령이 아마 담화가 나올 것입니다. 자,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사실 조사를 했더니 이번 지난 선거는 완전히 192석 야당이 한 것은 이건 다 사기다. 조국이가요 그렇게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조국은요 이미 벌써 2심까지 확정됐고 2년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대법원 날짜까지 잡혔잖아요. 근데 조국이가 또 선거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또 신청했더라고. 아니 범죄 집단에 우리 국민들이 저를 표했다가 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윤석열은 대통령의 천재라고 봐야 되는 거야. 홍동일 목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군인놀이, 병정놀이를 참 많이 했거든요. 병정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날 계엄하는 걸 보고 실망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병정놀이보다 못하다. 저게 무슨 계엄이라는 어디까지 우리 계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딱 발표할 때쯤 되면은 전부 다 장갑차나 탱크가 중요 시설 앞에 딱 배치되고 그렇지. 이 발표 동시에 끝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예. 어릴 때 소를 훔쳐가는 소도둑이 있거든. 소가 비싸잖아 옛날에요. 소도둑이요 저쪽 끝에 있는 동네의 집에 초가집에다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불 끄러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소를 몰고 산을 넘어서 간단 말이야. 우리 전략 전술에도 성동격서라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막 소리가 나게 하고 치기는 서쪽을 친다는 거죠. 하하. 기습입니다, 기습.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네. 저는 상당히 좀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직도 우리는 좀 섭섭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속도가 너무 늦어. 아니 4월 10일 날 선거했을 때 일주일 안에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했으면 지금 192석 쟤들이요 가짜로 다 드러나고, 특별히 이재명은요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는 졌어요. 근데 목사님, 네. 선거가 나고 네.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면은 네. 또 엄청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대통령 입장에서 네. 많이 심사숙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훈 목사님, 예. 192석을 하는 이 불법 선거로 국회의원 된 놈들이 예. 아니 정부를 잘 협조하고 예. 다음에 정권을 자기들이 뺏어가든지 해서 예. 그때 가서 잘하기로 한다든지 해서 예. 협조를 하고 예산도 협조하고 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뭐 내란 선동, 내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전 상태 내전 들어가서 상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야, 그러면 자기들 내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192명의 집단적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완전히 이 대통령 선거 자체를 이제 불복하는 겁니다. 예.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그렇지. 이놈들이 처음부터 아예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미 탄핵 시기를 작정한 겁니다. 이 북한 어떤 거는 남한의 보수 정권 들어서는 걸 용납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 정권 들어오면 지신 일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커넥션 이거 자르지 않으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만일에 저기 이제 확정적으로 드러나면은 그야말로 선관위의 체제는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중범죄들은 단순하게 일반 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고 국사범 중에 국사범을 다스려 가지고 그야말로 최고의 극적으로 다스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개업령 선포의 제일 말미에 끝에 가서 뭐냐 하면 이게 북한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종북주의자. 그렇죠. 모든 게 종북 세력들의 그 어떤 조정예가 이렇게 대한민국 현장에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192석 사기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놈이고, 특별히